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선거 홍보 대행사 CNC 등 통합진보당 관련 업체와 직원 자택 1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업체들이 비밀 조직 RO의 자금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201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와 치대에 문과 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 그런 융합학내 시대에 아주 필요한 소명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악의 태풍으로 폐허가 된 필리핀 타클로반에 우리 공군기가 투입돼 교민 철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신속 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교민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지옥 타클로반에서는 필사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꼬박 이틀을 달려서 타클로반을 탈출한 한국인 가족을 직접 만났습니다. 중국산 일부 김치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김치는 청소년 수련원에 납품돼 학생 수십 명이 식중독에 걸렸는데 보건당국은 추가 수입 물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찬물을 한 방울씩 커피가루에 떨어뜨려 만드는 일부 더치커피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많게는 260배까지 나왔는데 유명 백화점에 납품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칼슘을 권장량보다 훨씬 적게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섭취량은 기준의 절반 정도로 칼슘 부족이 심각합니다. 뼈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알아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난방기구 사용과 함께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콘센트 하나에 전기 플러그를 여러 개 꽂아 쓰는 문어발 콘센트와 전기장판 과열이 화재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호섭 부총리가 빚은 산더미인데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부채가 많은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9.11 테러로 사라졌던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12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최고 높이는 541m로 미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이 오늘 지하혁명 조직 RO의 자금줄을 캐기 위해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직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석규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는 국정원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2월까지 운영한 CNC그룹. 국정원이 오늘 아침 7시부터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CNC 회사 직원의 파주 집에도 국정원 직원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세요? 성남의 청소업체까지 오늘 압수수색은 모두 18곳에서 전방위로 이뤄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업체를 통해 지하혁명 조직 RO로 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2차 공판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이른바 RO 모임 녹취 파일은 제보자가 스스로 녹음해준 것으로 녹음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음 파일 47개 가운데 용량이 큰 것은 원본을 지웠지만 핵심 파일은 녹음기 자체로 갖고 있고 녹음기에 편집 기능이 없다며 왜곡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측 변호인단은 녹음 파일 상당수가 원본이 없는 점, 파일 이름이 바뀐 점 등을 들어 왜곡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내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는 녹음기 업체 직원과 국과수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서울대가 201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와 치대, 수의대에 문과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시 모집을 늘리고 논술고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과생들에게만 열려있던 의과대학의 문. 서울대 의대가 이 문호를 문과생에게 전격 개방했습니다. 서울대는 새 입학 전형을 확정하고 현재 고2 학생이 응시하는 2015학년도부터 의대와 치대, 수의대 정원의 80%가량을 문이과 구분 없이 뽑기로 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 이런 융합 학문의 시대에 아주 필요한 소명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이 평생을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서울대는 또 정시 모집에 실시했던 논술고사도 과다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전격 폐지하고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시 선발 인원도 지금보다 7% 늘려 24%대로 확대했습니다.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되자마자 입시업체들은 외고와 국제고 인기가 크게 높아질 거라 전망했습니다. 가연계의 최고 인기학과인 의대 쪽으로 지원하려는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인기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대대적인 입시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대학들의 입시 전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준입니다. 정부가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군용기를 급파해 교민 철수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0여 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고 스스로 탈출을 해보려다 고립된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고은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긴급 투입된 우리 공군의 군용기가 타클라반 공항에 도착하면서 우리 교민들에 대한 철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한명학 씨 일가족 3명 등 모두 11명이 1차로 비행기에 탑승해 타클로반을 빠져나갔습니다. 태풍 하이엔이 이곳을 덮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집채 많은 쓰나미가 몰려가지고 다 이렇게 썰어버렸어요. 현지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 30여 명에 대한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의 철수 작전은 내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 교민들을 신속하게 공항으로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교민들의 체류 장소가 타클로반 외곽에 분산돼 있는 데다 이들에게 공항으로 모이라는 연락도 쉽지 않아 일일이 현장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교민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타클로반에서 200km나 떨어진 곳에서 고립돼 신속대응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덤프트럭 안에 물이 들어오면 숨을 못 쉬니까 파도가 가라앉으면 숨 쉬고 또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겨우 살았어요. 이와 함께 신속대응팀은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교민 16명의 소재 파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의료진 20명과 119 구조대 15명 등 긴급 구호팀을 이곳 타클라반에 내일 파견하고 고립됐던 교민들을 추가로 마닐라 세부로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타클로반에서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네, 이렇게 어느 하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이 아비규환의 도시를 벗어나려는 필사의 탈출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꼬박 사흘을 이동해 오늘 새벽 가까스로 세부에 도착한 우리 교민 가족을 엄지인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병희 씨 가족에게 지난 일주일은 생지옥 같은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태풍이 덮친 뒤 완전히 고립된 집에서 나흘을 버텼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폭동 기미도 보이고 또 밤에는 총성도 들리고 또 약탈이나 이런 것도 제 눈으로 봤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동인하고 치안이 무너지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공포스러워지잖아요.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이웃 30명과 트럭 2대를 타고 탈출에 나섰습니다. 태풍은 도로마저 휩쓸고가 평소 4시간 거리인 항구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고 곧이어 밤새 뱃길을 건너는 강행군을 감행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 정부의 구호품이 타클로반에 도착하는 등 필리핀엔 지금 전 세계에서 온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아서 구호 물품 가운데 상당수는 이렇게 공항에 박스째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선 태풍 피해 발생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특히 시신들의 부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집단 매장이 이루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자, 이건 원래 평온하던 이 필리핀의 해안 마을 모습입니다. 태풍 하이엔이 휩쓸고 지나간 후 주택가는 쓰레기장처럼 됐고 이 건물이며 나무며 과연 이곳에 있긴 했는지 싶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자, 우주에서 본 타클로반의 모습 김윤미 기자입니다. 우주에서 본 슈퍼태풍 하이엔입니다.
한반도 2배가 넘는 초대형 폭풍우를 몰고 KTX보다 빠른 시속 379km 속도로 필리핀 해안을 덮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도시는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촘촘히 들어섰던 주택가, 대형 공장 건물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끊어진 도로 주변으로 뿌리채 뽑힌 나무와 자동차가 나뒹굽니다. 논밭은 거대한 늪지대가 됐습니다. 해안선까지 바뀐 부둣가, 부서지고 휘어진 저반시설을 밀치고 좌초된 배들이 마을 안으로 올라섰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망자만 2,400여 명, 폐허로 변한 타클로반시 모습은 미국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벌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검찰이 이수근, 김용만 씨 등 거액의 축구 도박판을 벌여온 유명 연예인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연예인 중 일부는 군 복무 중에도 도박을 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함께했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씨. 축구로 뭉친 세 사람을 도박에 빠져들게 한 것도 역시 축구였습니다. 유흥주점 종업원인 다른 회원의 소개로 축구 도박을 시작한 겁니다. 주로 박지성 선수가 활약하던 영국 축구팀의 경기를 대상으로 골 득실차를 따져 유사하게 예측한 사람이 돈을 따는 방식이었습니다.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어 한 사람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판돈을 걸었고 한 무명 개그맨은 수년간 무려 18억 원을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돈은 모두 후불로 직접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친분을 쌓은 사람들을 엄밀하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끌어들였고, 특히 도박에 참여했던 토니안과 앤디, 붐과 개그맨 양세형 씨는 연애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연예인 8명과 운영자 등 31명을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 김치를 먹었던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인천시의 청소년 수련원을 다녀온 중고교의 학생과 교사들이 집단으로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였습니다. 수련원에 다녀온 90명 가운데 30명 가까이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원인 조사에 나선 보건당국은 수련원에 공급된 중국산 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 검출을 확인했습니다. 이 김치는 지난달 말 인천의 한 식품업체가 들여왔습니다. 포장이 돼갖고 와 있는 상태에서 판매밖에 한 게 없는데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 피해자예요. 수입한 김치는 대부분 수련원과 회사 구내식당 등에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성 대장균은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으로 감염되면 구토와 설사,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출혈까지 일으키는 5157이 대표적인데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건 위험한 고병원성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김치를 제조한 중국 회사로부터 김치를 들여온 국내 수입업체가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여서 중국으로 밀수출한 조직이 적발됐는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1년 동안 중국으로 빼돌린 스마트폰이 모두 8만 대, 800억 원어치나 됩니다. 공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 쓴 남성이 PC방 책상에 놓인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납니다. 현금 인출기 앞에 두고 간 남의 스마트폰을 슬쩍 가방에 챙기거나 스마트폰을 훔치려고 병원 사무실 서랍을 뒤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절도범 153명이 훔친 스마트폰은 모두 8만 대, 800억 원어치나 됩니다. 팔면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요. 이제 한참 막 그 인터넷에 뜨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김모 씨 등 해외 밀반출 일당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인터넷에 광고를 내 절도범들에게 스마트폰을 사들인 뒤 인천항에 있는 보따리상이나 항공 화물을 이용해 중국 현지 판매상에게 판매한 겁니다. 40개 하고 15개 하고 15,000원 받아가지고 10,000원씩 이제 싸이공들한테 10,000원씩 주고. 적발된 스마트폰 밀반출 일당은 기업형 조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들이는 매입책이 단계별로 있고 중국으로 스마트폰을 보내는 해외 운반책에
돈 관리를 맡는 입금 관리체까지 따로 뒀습니다. 경찰은 스마트폰 절도부터 해외 밀반출에 이르기까지 입건된 사람만 모두 221명에 달한다며 그동안 적발된 스마트폰 작물 조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식당이나 인도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말 모임이 잦아지면서 이런 음주 사고가 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리저리 갈짓자로 질주하던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인도를 넘어 음식점으로 돌진합니다. 요리창이 산산조각 부서지면서 새벽 식사 중이던 손님 8명이 다쳤고 음식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게에 있는데 진동이 울렸어요. 그래서 소리도 크게 퍽 하고 나가지고 앞에 나와서 봤더니 유리가 여기까지 튀어 있으면서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3%,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과 가로수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부 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속사에서 술 먹는 것 같더라고요. 술. 문제는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시간 직후 경찰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기습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10분도 안 돼 낯술 운전자 8명이 적발됩니다. 당신 한번 여기 산다고 가봐. 걸어가면 얼마나 되나. 자꾸 와서 나 정말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 혈중 알코올 농도 0.124%, 면허 취소 수치까지 나오자 전날 밤 숙취가 안 풀렸다고 변명합니다. 어저께부터 먹은 졸지에서. 경찰은 연말연시 모임이 몰리기 시작하는 이번 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졸릴 때 잠을 쫓기 위해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에너지 음료 한 병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이 상당히 많아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민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에너지 음료를 사들고 나옵니다. 밤도 이게 잘 새어지고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시험 기간에 잘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일시적으로 잠을 쫓아주지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집중이 더 잘 되기보단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시중 35개 에너지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67mg으로 청소년 1일 섭취 제한량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삼성제약공업의 하버드야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2개 제품은 카페인 하루 제한량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흥분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불면증, 그리고 초조감, 불안감 이런 증상들을 음료 대부분은 에너지란 문구를 사용해 피로 회복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고 일부 제품은 수험생, 시험 기간 등을 강조해 중고등학생의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에너지 음료의 청소년 판매 제한과 마케팅 금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민준열입니다. 향이 좋고 카페인이 적어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더치커피입니다. 찬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커피가루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한 잔 만드는데 10시간이나 걸리다 보니 값도 그만큼 비쌉니다. 자, 그런데 유명 백화점에까지 납품된 일부 더치커피에서 이 기준치의 260배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백화점. 커피 매장에 커피의 눈물이라고도 불리는 더치커피가 진열돼 있습니다. 더치 액상 커피를 많이 찾으시고 강남 쪽에서는 좀 이 커피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창고 같은 공간에서 더치커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빨래 건조대엔 사용한 생수 페트병을 다시 말리고 있습니다. 페트병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페트병을 갖다 이렇게 재사용하고 그러면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에서 팔리고 있는 더치커피를 분석한 결과 1ml당 100개 이하여야 하는 일반 세균 기준치를 최대 260배까지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복통이나 설사 이러한 인체에 유해한 그 결과를 나타낸다. 세균이 가득한 더치커피는 그러나
백화점에서 팔릴 땐 제조 원가보다 5배가 넘는 고가에 팔려나갔습니다. 100% 유기농 수입 생두를 쓴 것처럼 속이거나 유명 제조업체에 상표를 베껴 원두를 팔아온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11개 커피 제조업체를 적발해 대표를 형사 입건하는 한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찬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거의 모든 연령대가 칼슘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뼈 건강 신경 쓰셔야 할 노인분들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골밀도 검사를 받는 한 남성. 20대인데도 뼈의 건강 상태는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 감소 상태였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검진 받아보면서 알게 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뼈 건강은 칼슘 섭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평상시 식생활에서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72%에 불과했습니다. 노인은 물론 칼슘 공급이 충분해야 할 청소년도 50%대에 머물렀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도 커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 78%를 섭취한 반면 최저 집단은 67%에 불과했습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골 통증이나 혹은 심한 경우에서는 이제 골절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은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 대표적. 멸치나 새우, 미역, 두부 등에도 칼슘이 많습니다. 흡수율을 좋아지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 이상의 햇볕을 쬐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금치와 무청, 밀, 콩류 등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와 함께 먹을 경우 칼슘 섭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어제 영국 작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이 무려 1,528억 원으로 역대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서 오늘 앤디 워홀의 작품 역시 1,100억 원대에 팔렸습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명화 거래, 참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오혜정 기자입니다. Last chance, Charlie's bid at $94 million. Sold.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실버카 크래시, 이중 재난이 미국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약 1,120억 원에 팔렸습니다. 나무에 충돌한 자동차의 사고 직후 모습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앤디 워홀의 교통사고 연작 가운데 하나로 지난 26년간 대중에게 단 한 번 공개된 희귀작입니다. 지금까지 앤디 워홀의 경매 최고가는 지난 2007년 우리 돈으로 약 765억 원에 팔린 그린카 크래시, 불타는 초록빛 차였습니다. 어제 경매에서는 1,528억 원으로 역대 경매 최고가를 경신한 미술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표현주의 작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 루치안 프로이트에 대한 세 가지 연구입니다. Obviously the Bacon record at $142 million is a record that will not be broken for many years. A very special picture. 경매에서 이틀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의 미술품이 낙찰된 것은 이례적으로 그림을 산 사람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쏙 빼닮은 남자가 홍콩 거리를 활보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 총영사관의 망명을 시도하고 또 북한 영사관을 방문하는 등의 기행으로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이 남자의 정체 뭘까요? 김대경 특파원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얼굴을 빼닮은 남성이 김정은의 옷과 헤어스타일을 하고 홍콩 거리를 누빕니다. 거리에서 북한의 독재자를 마주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물러서기도 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35살 하워드 씨는 평소 김정은을 닮았다며 놀림을 받다가 아예 대역 배우로 나섰습니다. Is to always look unhappy and dissatisfied. It is his trademark look. 최근엔 치솟는 인기에 힘입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위협하는 내용의 이스라엘 햄버거 광고까지 찍었습니다. 홍콩의 미국과 우리나라 영사관에 망명을 한다며 찾아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지만 북한 영사관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나는 김정은이다. 하워드 씨는 독재자를 연기하는 배짱을 지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보복을 우려해 늘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네, 우리 주변은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살펴보고 그 예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재형 기자입니다. 1시간 만에 점포 17곳을 잿더미로 만든 종로 관수동 화재. 부침개를 붙이던 식용유에 옮겨 붙은 불은 기름때가 잔뜩 낀 배기구를 타고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시장 골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생선을 굽는 화로 위 콘센트엔 여전히 기름때와 먼지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날 수가 있고 타는 가연물이 있을 경우에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죠. 피복이 벗겨진 전선도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LPG통은 골목길에 노출돼 있고 행인이 버린 담배꽁초에도 취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소화기를 갖춘 곳은 거의 없습니다. 충전은 된 건가요, 이건? 그렇게 충전된 것 같아요. 충전 안 된 것 같아요. 이 소화기는 가스가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 시에 분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겨울철 화재에 가장 취약한 일반 주택. 콘센트엔 전기 코드가 빽빽하게 꽂혀 있고 외부 등을 켜기 위해 연결 콘센트를 7개나 이어놓기도 했습니다. 연결 부분은 비닐봉지로 감싸놨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물이 들어가 핫성될까 봐 비닐을 싸놓은 거죠. 전기장판도 접어서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 열선 과열로 인한 화재도 우려됩니다. 겨울철 화재 4건 가운데 1건은 바로 이 주택에서 일어납니다. 전기 히터나 전기 장판 같은 겨울철 전열기구들이 한꺼번에 많은 전기를 쓰다 보니 합선이나 과부하로 전선이나 콘센트가 녹으면서 불이 나는 겁니다. 지난해에만 가정에서 합선으로 2,400여 건, 전력 과부하로 1,200건에 가까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주변 화재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예방법은 무엇인지 김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콘센트에 전열기를 연결하면서 전선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재봤습니다. 하나 연결할 때 20도, 6개를 다 꽂으니 5분도 안 돼 40도를 넘어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전선이 녹아 유독가스가 생기고 결국 화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발열이 나면서 그 합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너무 많은 제품들을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걸 자제하시길. 콘센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튀더니 콘센트가 녹아버립니다. 콘센트에 습기가 차거나 먼지가 많이 쌓이면서 불이 나는 이른바 트래킹 현상입니다. 전기 화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절반을 차지하는데 뚜껑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장판은 접었다 폈다 하면 내부 전선이 합선될 수 있어 둥글게 말아 보관해야 합니다. 2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소화기는 초기 진화에 필수입니다. 소화기 한 대가 나중에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화재가 원활하게 진압이 되면서 소화기 안에 있는 분말이 굳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뒤집어서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머문 시간도 짧았던 데다 정상회담에 지각까지 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그동안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에서도 여러 차례 지각을 해서 외교적 결례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정된 정상회담 시간보다 30여 분이나 늦게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협정 서명식과 기자회견은 줄줄이 지연됐고 환영 오차는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열렸습니다. 러시아 전통무예 삼보의 국제연맹 명예회장인 푸틴 대통령이 호텔을 나서다 환영 나온 삼보 회원들을 발견하고 즉흥적으로 이들을 격려하다 생긴 일이었습니다. 얘기를 아쉽셔주고 수고하고 삼보 화이팅하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영광인데 이거 삼보 때문에 정상회담이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지난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40분이나 늦게 나타났고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때는 오토바이 마니아들과 술을 마시다 4시간을 지각했습니다. 새벽 3시 비공개 입국 후 러시아 해병 추모비 방문을 끝으로 18시간 만에 돌아간 푸틴.
평소 스쿠버 다이빙과 사냥을 즐기고 봅슬레이를 타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관념이 부족하고 손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그럽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독특한 스타일로 봐야 한다는 평가 속에 상대 정상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한중일이 역사 교과서를 공동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한 건 처음입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프랑스와 폴란드와 함께 역사 교과서를 공동으로 제작해 유럽 화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는 10권 중에 7권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 협력을 실현하려면 미래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며 중국과 일본을 향해 동북아 공동 역사 교과서를 발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서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쌓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갈등과 불신의 근원인 역사 문제의 벽을 허물 날이 올지 모릅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경제는 협력하지만 역사 군사적으로는 갈등을 겪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아시아 역설 상황을 타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 협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APEC과 아시아 유럽 아셈이 연계돼 발전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훈입니다. 다음 주 박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때 민주당이 검정색 넥타이나 스카프 등을 매는 이른바 블랙 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시정연설 때마다 이와 비슷한 불편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영희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립해 박수로 환영했지만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일어서지 않거나 금방 앉아버렸습니다. 또 연설 중에는 침묵 시위를 하듯 박수를 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번엔 야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이 기립은 했지만 박수는 치지 않고 대통령의 입장을 바라봤고 연설이 시작되자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피켓 시위를 벌인 뒤 집단 퇴장해버렸습니다. 다음 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항의 차원에서 참석을 거부해야 한다. 검정색 넥타이와 스카프를 매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고 그것은 국민에게 대한 예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때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특검 등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대한 협박과 무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현대모비스의 밀어내기, 그동안 집요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박성 발언이 담긴 녹음과 밀어내기 관련 증거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자동차 부품 대리점. 현대모비스 본사와 연결된 전산 프로그램 하임스를 조회해봤습니다. 대리점에선 소모성 부품 3개, 단 3만 원어치만 주문했지만 전산에는 10만 원대 부품 80개, 1000만 원어치가 기록돼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밀어내기 물량을 마음대로 입력한 겁니다. 근데 이번 달에 이 정도면 적은 거예요. 상한평이나 이런데 뭐 5천. 다른 날에도 실제 산 부품은 20만 원어치 뿐이지만 주문도 하지 않은 부품값 1000만 원이 떠넘겨졌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지. 어려운 사람은 제가 어렵어. 오늘 빨리 발행하세요. 밀어내기만큼 대리점은 어음을 끊어야 했고 돈을 받는 날과 금액은 모비스가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8월 날 1,000원, 9월 날 1,500, 10월 날 1,500 그렇게 발행하세요. 부품 대금을 받으려고 자신들의 휴가 날짜에 맞춰 대출 연장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휴가를 가면 못할 수가 있어요. 9일 정도에. 전국의 대리점 상당수가 밀어내기로만 해마다 수천만 원씩 떠안고 있는데도 현대모비스는 대리점들이 사전 동의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7년째 공중에 붕 떠버린 인천 루원시티 부지의 마지막 아파트가 오늘 철거됐습니다. 개발은 손도 못 대고 사람만 다 내보내면서 인천 도심에는 여의도 3분의 1 크기의 유령 도시가 남았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장막이 쳐진 15층짜리 아파트 5개 동이 차례로 쓰러집니다. 건물 아랫부분이 잘려나가듯 무너지고 곧이어 윗부분이 한쪽으로 쓰러지길 반복하면서 먼지가 자욱히 뒤덮입니다. 이로써 인천 서구 루원시티 부지의 관공서를 제외한 철거 대상 건물은 모두 사라졌고 97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 3분의 1의 허허벌판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환승시설과 상업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2006년 인천시와 LH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개발 계획은 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던 주민 10,000여 세대가 떠났고 7년 넘게 방치되면서 도시는 폐허가 됐습니다. 네, 생활터전도 뺏겼죠. 주거도 뺏겼죠. 이게 어디 나라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투자한 비용이 1조 7천억 원, 이자만 해도 하루 2억 4천만 원씩 매년 800억 원이 넘게 나갑니다. 이 사업성 평가를 잘 못해요. 미래를 잘 안 보고 일단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 인천시와 LH는 이달 말 구체적인 개발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유령 도시로 번해버린 루원시티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빚에 허덕이면서도 임직원들에게는 돈잔치를 벌이는 공기업들. 그래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이 공기업들에게 정부가 이제는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남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4년 사이 3조에서 14조 원으로 빚이 4배 이상 늘어난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기간 직원들에게는 1,400억 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됐습니다. 하루 이자만 123억 원을 물고 있는 LH의 부채 비율은 민간 기업이면 부도 수준인 500%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오늘 20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불러 방만한 경영을 질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정부는 LH와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곳의 부채 규모와 원인을 올해 안에 공개하는 한편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들의 복리 후생 수준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비리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기업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하는 사례가. 그러나 공기업 노조는 4대강 사업 등 국책 사업 탓에 수십조 원의 빚을 떠안게 됐는데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올해 5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신용등급 상승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로 붕괴된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12년 만에 상처를 딛고 다시 우뚝 섰습니다. 자, 이 높이만 무려 540m가 넘어서 미국 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데 예전처럼 다시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뉴욕 이현주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뉴욕 맨해튼의 쌍둥이 건물 월드 트레이드 센터. 하루 평균 유동인구 15만 명의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 대기업 430여 개가 입주해 있던 자본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던 12년 전 9.11 테러로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폐허가 됐던 그 자리, 쌍둥이 건물을 대신해 5개의 새로운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이 7년간의 공사 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물 외벽은 모두 전면 유리. 조금 떨어져 바라보면 마치 건물이 없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건물 안에선 어느 위치에서든 맨해튼을 내려다볼 수 있고 9.11 추모 공원도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5개 빌딩 중 가장 큰 규모인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541m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공인됐습니다.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던 과거 쌍둥이 빌딩의 명예를 되찾은 셈입니다. Merely building back what we had lost, creating a vibrant neighborhood, a better version of New York. 이 새로운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올해 말까지 마지막 공사를 마친 뒤 내년 1월 문을 열게 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네, 올해는 김장 비용이 싸져서 직접 담그겠다는 분들 많으신데 추위가 빨리 찾아온 만큼 서두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언제 김치 담그면 더 맛이 좋을지 정신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속이 꽉 찬 절인 배추에 새빨간 양념을 버무리면 군침 도는 김장 김치가 완성됩니다. 간간해서 해놓으면은 맛이 딱 들고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만든 김치가 감칠맛 나게 익으려면 온도가 중요합니다. 기온이 높으면 너무 빨리 익어버리고 기온이 낮으면 배추가 얼거나 충분히 숙성이 안 돼 맛이 떨어집니다. 최적 시기는 일 최저 기온이 0도 이하, 평균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올해는 서울이 11월 27일을 비롯해 중부지방은 이달 하순, 남부지방에선 대구 12월 6일 등 다음 달 초중순으로 평년보다 최대 나흘 정도 빨라집니다. 12월 초순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다가 12월 중순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배추 작황이 좋은 데다 마늘과 무, 고추 가격도 내림세를 보여 4인 기준 김장 비용이 19만 5천 원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비정규직 급식 조리원들이 예고대로 이틀간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도시락이나 학교 측이 마련한 빵과 우유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가 한창이어야 할 시간이지만 빵과 우유를 나르는 손길만 분주합니다. 조리사 등 5명이 파업으로 출근하지 않아 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나 학교 측이 마련한 빵과 우유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학원 끝나고 바로 학원 2-3개씩 도는 아이들은 점심에라도 밥을 좀 잘 챙겨서 먹어야. 역시 급식 차질을 빚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 미처 도시락을 못 사준 학부모는 급하게 도시락을 챙겨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출근하기도 바쁘고 애들 보내는 것도 바쁜데 아무래도 도시락까지 사려면. 오늘 파업으로 경기 충북 지역 84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고 이 때문에 4개 학교에선 단축 수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온 비정규직 직원들은 호봉제 도입과 수당 체계 개선, 고용 안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뼈골 빠지게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달 임금은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안 돼요. 내일은 전북 지역도 파업에 가세해 급식 차질은 300여 개 학교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윤미입니다. 기존의 HD 방송 화질보다 4배 더 선명한 울트라 HD, UHD 방송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료 방송의 한정에 우선 서비스할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성 기자입니다. 기존 풀 HD 방송보다 4배 더 선명한 초고화질 UHD 방송 화면입니다. 움직이는 물체까지 생생하고 또렷하게 구현합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이 차세대 방송인 UHD 산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우리 정부도 이르면 내년부터 케이블을 통해 UHD 방송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료 방송에 프리미엄 콘텐츠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UHD 같은 그런 고품격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을.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UHD 방송을 케이블 중심으로 갈 경우 콘텐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한류를 이끌어낸 지상파 콘텐츠 없이 세계 시장 선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에서만 UHD 방송을 할 경우 소수의 유료 가입자만 초고화질 TV를 볼 수 있는 디지털 부익부 현상이 초래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요즘 영화에 등장하는 우리 여배우들이 남자 배우들 못지않은 강인한 매력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놈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이라도 뜯어줄게. 살인마에게 남편과 딸을 잃고 하반신까지 마비된 은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복수극을 펼치는 여주인공을 연기한 김선아는 촬영 도중 어깨를 다쳐 숟가락 들 힘조차 없었지만 끝까지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무릎과 발목을 이제 묶어서 위로만 힘을 주는 이제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다치게 되고. 엄정화는 유괴범을 집요하게 응징하는 엄마 연기로 대중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고 수혜도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속 여주인공들의 캐릭터가 강해진 것은 주연을 맡을 만한 20대 여배우가 모자란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김선아나 엄정화, 수혜는 모두 30을 훌쩍 넘겼고 로맨틱 코미디를 석권했던 전지현도 30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액션 연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캐릭터가 강한 영화 속의 어떤 한 배우로 등장하다 보면은 20대보다는 인생의 경륜이라던가 혹은 연기 경력이 좀 쌓여있는 30대 이상의 여배우가 더 적합하다고. 여기에 최근 스릴러 영화의 강세까지 겹치면서 거칠고 강한 30, 40대 여배우들의 활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피파 랭킹 7위 스위스와 평가전을 갖는데요. 월드컵 본선 경쟁력을 가늠해볼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우리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스위스. 피파 랭킹 7위로 브라질 월드컵 톱시드를 받으며 더욱 강력한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 10경기 무패로 일찌감치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고 지난 8월에는 브라질을 1대0으로 꺾기도 했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이후 유럽팀과의 대결에서 1승 2무 3패로 약세인 우리 대표팀에게 더없이 좋은 상대입니다. 지금의 선수들은 유럽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는 없다라고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홍 감독은 조직적인 침투를 이용해 득점 확률을 높이고 수비 집중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세트 플레이가 아주 좋은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유럽. 내일 스위스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세계화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노리는 씨름판에 엄청난 체격의 외국인 선수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정희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등장하자 씨름판이 술렁입니다. 한눈에 봐도 커다란 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커티스 존슨의 키는 2m 34cm입니다. 평균 신장인 제가 이렇게 목마를 타야 겨우 눈높이가 맞을 정도입니다. 농구선수 출신으로 천하장사에 도전하는 존슨은 최홍만보다 16cm가 크고 서장훈보다 27cm 큽니다. 하지만 실력은 겨뤄봐야 아는 법. 177cm의 상대 선수와 맞붙어 오금 당기기에 첫 판을 내줬습니다. 두 번째 판에선 우월한 체격을 앞세워 밀어치기로 서력했지만 승패가 걸린 마지막 대결에서 뒤집기에 당했습니다. 씨름 처음 봤는데 완전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도 존슨은 천하장사 64강, 세계특별장사 8강에 오르며 꽃가마의 꿈을 이어갔습니다. Yes, I do. I think I have a chance of winning Cheonajunsa. I'll be the champion here in Korea next year. 이번 대회엔 6개 나라 34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참가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 스위스 피파 본부에서 블레터 회장을 만나 2017년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모처럼 비가 올까 싶었는데 오는 둥 마는 둥 했죠. 본격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내일부터는 국립공원 141구간의 입산이 금지됩니다.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설악산과 지리산 등 주요 입산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내일은 다시 하늘이 맑아지고 기온도 조금 더 높아지겠습니다. 낮 시간에 비교적 온화해서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겠는데요. 서울이 오늘보다 3도 정도 높은 13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남부 일부 지방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이 구름이 걷히고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오늘 내린 비 때문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에는 전국이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3, 4도 정도 올라가겠습니다. 남부 지방도 대부분 15도를 웃돌아서 대구 16도, 창원과 부산 17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밤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